자, 글을 읽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가 계속해서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고 또 이전에 이미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더 반복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들었을 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것이 어디론가 기록이 남겨지지 않으면 이미 다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정작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책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데 라는 것들이 실제로 읽을 당시에 했던 생각보다 굉장히 일부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맞아, 나 이런 거 해야 되겠어 라는 좋은 생각들, 좋은 결심들을 하지만 실제로 이 글을 읽고 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해야 하는 것들,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들으면서 기록하는 것도 좋고 또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책을 한번 다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의 제목은 느린 학습자를 위한 문해력이에요. 그래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해력을 높이는지 그러한 내용이지만 경제성 지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문해력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더디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현 상황은 지금 또래에 비해서 문해력이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런 사람들과 굉장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능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자신의 문해력이 낮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판단하셨던 주관적으로든 또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서 나의 문해력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읽기 유창성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뒤에 내용은 나오는 그 읽는 책의 수준 높이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독서를 위해서 제 영상을 참고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너무 어려운 글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글을 소화하기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글이라도 한 번에 이렇게 보면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약하더라도 그러니까 독해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약해요. 하지만 그 약한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노력하거나 여러 번 시도해서 마음속에서 재차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내가 너무 그 글에 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써봤기 때문에 나름 연습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이해를 했구나, 이게 옳은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뭔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글을 가지고 했을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마치 문제를 풀긴 했는데 이게 답이 맞나? 답만 맞춰봐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답인지 아닌지, 내가 한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아직까지 해왔던 그 과정이 올바른 것이었구나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좀 자신에게 맞는, 자신에게 아주 너무 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글을 읽어가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거기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조금 너무 많지 않은 그러한 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두 가지만 좀 더 발전시키고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습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키면
우리 뇌가, 우리 마음이 그걸 학습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집중할 수 있는 너무 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 않은 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을 읽어본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부분, 그런 면들을 잘 보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조금 성장해서 이제 좀 괜찮게 읽는다 싶으면 그때 점점 높여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죠? 한두 달 하면 되나요? 근데 이거는 마치 어떤 분에게 소금 음식을 먹는데 소금 이만큼 넣으면 되나요? 그건 제 간인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이상 없는 그 범위 내에서도 조금 더 간을 강하게 드시는 분이 있고 약하게 드시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은 강하게 드시는 게 본인의 입맛이지만 건강 상태에서 건강상 절대로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몇 달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어떤 글을 연습했더니 너무 어렵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책, 조금 더 쉬운 글을 가지고 연습을 시도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돼요. 근데 이 좀 지나니까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내가 여전히 너무 어려운 글을 가지고서 내 어떤 능력보다도 좀 많이 높은 것. 근데 이제 본인은 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건 나한테 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수준을 더 다운시키고 봤을 때 이건 괜찮구나. 이 정도는 괜찮구나. 또는 이것도 사실은 100% 내가 이해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약간 약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충분히 보완하고 또는 그 글에서 만난 부분 이외에 그것과 비슷한 수준의 소재라든가 또는 어투라든가 또는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중요한 내용, 중심 내용을 이 정도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가면서 이 정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 이제 해봤더니 한 달이든 또는 1년이든 했더니 괜찮더라. 그러면 거기서 조금 수준을 높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읽는 책의 수준을 내가 연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맞춘 다음에 나의 발전을 보아가면서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읽고 대화하기, 여러 가지 책을 찾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그 독서에 관한 책,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어보세요. 또는 이렇게 책을 하면 독서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영상들, 컨텐츠들을 보면 그냥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책을 골랐어요. 이게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책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자기가 읽고 연습하는 문해력 연습을 할 만한 책을 고르는 부분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짧게. 그러니까 문해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책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본인의 경험을 많이 얘기해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나왔지만 책을 선택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책 한 권을 만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반대로 여기서는 굉장히 몇 페이지밖에 안 되어 있지만 전체 문해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책을 선택하는 것은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해력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가운데에 일부로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예를 한번 자세히 보자, 참고하자. 그렇다면 그러한 책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단 그 사람이 한 대로 내가 하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가? 나와 그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가져와도 괜찮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책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책에서도 느린 학습자를 위한 연령별 추천 도서라고 해서 추천 도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천 연령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뭐 4학년 이상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것도 콕 집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독자들의 요구를, 어떤 잠정적인 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또는 이 책을 참고해야만 하는 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3학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독해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냐, 어느 정도의 글 가지고 연습해야 되는 상황이냐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절충하신 거예요. 이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이렇게 써 있네? 그러면 나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권장도서 중에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가 읽어봤을 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느냐. 거기서 조금씩 높여가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제가 드린 설명을 도저히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정말 다른 본인이 아닌, 본인 혼자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러나 한번 용기 있게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시도하신다면 본인의 판단을 한번 믿고 시행착오를 비록 겪을지라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판단으로 정해서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책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분이 절대로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이 정도는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아마 대부분의 글 읽기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은 이걸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나를 가르치고 내가 나의 독서 능력을, 독서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거나 나무라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이런 약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할 때 내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이건 읽어야지, 이 정도는 해야 돼, 남들 다 이 정도 읽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혹시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주의해서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하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시고, 굉장히 이렇게 채찍질하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그렇게 노력해야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보다는 조금 편안하고 관대하게 계속 할 수 있도록 본인을 다독여 가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